안녕하세요. 엘사운드의 김용철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튜토리얼 시간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죠. 파워 앰프의 2부 순서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이야기에서는 파워 앰프에 대한 1부 순서를 가졌었고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오음의 법칙에 대해서, 또한 파워에 대해서, 그리고 임피던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눠봤어요. 오늘은 음향에 관련된 그 어떤 기초 지식을 근거로 해서 실제적으로 파워 앰프를 바라봤을 때 그 이론들을 어떻게 접목시켜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말아주시고요. 잠시 영상을 보신 후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파워 앰프 지난번의 강의에서는 이 P, 그러니까 오음의 법칙을 통해서 전력 P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배웠어요. 자,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지금 보시는 12.2.4 일렉트리컬 파워와 그 다음에 앰플리파이어의 게인,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이 자유 공간, 그러니까 이제 공기 중에 소리가 압력으로 전달돼서 우리 귀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귀를 통해서 들어온 소리는 우리 고막을 울리게 된다라는 거죠. 고막이 울리게 되면은 이 귀 윗부분에 있는 이 달팽이 세관을 진동하게 되는 거고요. 그 진동을 통해서 우리 머리가 그걸 인지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 고막이 진동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 진동하는 것은 그 힘의 크기는 뭐냐면 프레저 레벨이라는 거예요. 어떤 압력의 레벨이라는 거죠. 자유 공간에 이 공기를 통해서 매질이 공기인 이 매질을 통해서 압력이 전달돼서 내 귀의 고막을 움직여야 한다는 전제가 깔린다라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스피커라는 녀석이 있어요. 이 스피커는 이 콘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계속 이 반복 운동을 해요. 주파수가 짧은 것 같은 경우는 빨리 움직이는 거고요. 주파수가 저주파 같은 경우는 천천히 움직이면서 어떤 압력을 만들어 준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스피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스피커의 콘이 움직이게끔 앞으로 뒤로 움직이게끔 하는 그 힘의 크기는 뭐냐면 그게 바로 전력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파워 앰프는 뭐냐면 그 콘을 움직이게 하는 전기적인 힘을 작용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앰프라는 것이죠. 우리가 실제 귀로 듣는 거는 사운드 프레저 레벨, 그것을 듣는 건데 소리의 크기, 이 사운드 프레저 레벨은 보통 일반적으로 dB로 표시를 한다는 거예요. 이 dB의 값은 뭐냐면 어떤 기준이 되는 신호의 몇 배가 크니 몇 배가 작니 이것을 따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dB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이 파워를 어떤 전력이라는 어떤 수치를 dB로 바꿔주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실제적으로 우리가 듣는 어떤 소리의 크기를 얼마큼 커졌니 작아졌니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길게 설명을 했고요. 잠깐 이 교재를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소스라는 거는 예를 들자면 그거죠. 그러니까 믹서에서 나온 소리예요. 믹서에서 나온 소리가 이게 시그널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는 태극 모양 같이 생긴 것이 교루 시그널이라는 거죠. 어떤 주파수가 있는 시그널이라는 거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교루 신호, 어떤 시그널이 있다고 하면 이것이 파워 앰프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가게 되냐면 임피던스 2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뭐냐면 스피커라는 거죠. 소스라는 믹서를 통해서 파워 앰프를 구동하게 되고 그 파워 앰프가 스피커를 구동하게 되는 이런 형태, 아주 기본적인 전형적인 오디오 회로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한번 구해보자는 거죠. 이 원은 그러니까 신호 크기를 얘기하는 거죠. 1V RMS, 그러니까 교루 신호이기 때문에 RMS다. 여러분들이 지난번 강의 때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요. 임피던스 1이라는 거는 실제 파워 앰프의 입력이 10kΩ이라는 거예요. 10kΩ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음향에서는 항상 얘기하는 거 있죠. 로로 보내고 하이로 받아라. 예. 자, 10kΩ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그 두 가지 E와
임피던스를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압과 임피던스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전력을 구할 수 있다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음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공식, 전력과 관련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공식이 이 공식이고 이것만은 꼭 기억해 두라고 여러분들과 얘기를 했습니다. P는 2의 제곱 나누기 임피던스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전력 값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와트로. 자, 보시면 0.0001 와트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까지는 구했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수치화되어 있는 이 와트를 dB로 바꿔주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음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dBm이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자, 이 m은 무슨 뜻을 얘기하냐면 지난번에 제가 dB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했던 것이 있는데 우리가 dB를 상대 이득과 절대 이득이 있다 얘기를 했고요. m이라는 어떤 문자가 들어가게 되면 이 첨자가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바로 기준값이다 라고 여러분들과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서 M은 뭐냐면 미리와트의 약자라는 거예요. 미리와트는 얼마큼 될까요? 0.001와트, 10의 마이너스 3승 와트라는 거죠. 우리는 dBm으로 이제 바꾸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10 로그 P1이라는 건 아까 전에 구했죠? 0.0001와트고요. 10의 마이너스 4승이라는 거고요. 나누기 1mW라는 것은 10의 마이너스 3승이라는 거죠. 나누기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겠죠. 그렇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 10dB M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1V의 RMS 값이 10kΩ에 물렸을 때 실질적인 파워의 크기는 마이너스 10dBm이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를 구했어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에 로드, 그러니까 스피커 쪽에 걸리게 되는 파워의 크기를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E1과 E2가 같다라는 가정을 했을 경우에 임피던스 2는 보통 일반적으로 스피커는 8ohm짜리 스피커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8ohm이다 했을 경우에 우리 이렇게 공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P는 전력 P는 0.125와트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 와트를 다시 dBm으로 바꾸는 작업을 할 거라는 거예요. 자, 했을 경우에 얼마큼 되냐면 20.9dBm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 파워 앰프를 통해서 스피커를 구동했을 경우에 시그널에서 들어간 신호가 결과적으로 스피커를 구동했을 때 얼마큼의 이득을 볼 수 있는 이 증폭기를 통해 스피커를 구동했을 때 이 작은 신호가 얼마나 큰 신호가 되냐라는 것을 물어본다고 하면 자, 보통 P out, 그러니까 보통 이득을 구하려고 하는 것은 수치적으로 봤을 때는 입력분의 출력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러나 이건 dB로 표시를 했기 때문에 나누기 표시는 당연히 마이너스를 표시하는 거고요. 곱하기의 표시는 플러스로 계산을 한다라는 거예요. dB로 계산하니까 P out의 dB 값과 P 입력까지 dB 값을 빼면 된다라는 건데 처음에 얘기했을 때 20.9dB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21dB라고 가정하게 되면 마이너스 아까 전에 입력 P값, dB값은 마이너스 10dBm이니까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붙여서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31dB의 개인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수치적으로 표시를 하게 되면 1이라는 신호가 들어가게 되면 얼마큼 커지게 되냐면 1260배의 크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시그널. 우리의 소리 시그널이 스피커를 구동해서 앰프와 스피커를 통해서 나온 소리가 몇 배가 커지냐면 1260배가 커진다는 그 의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파워 레이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파워 앰플리파이어의 스펙을 보게 되면은 파워 앰프의 출력이 얼마큼 되는지가 표시가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웃풋, 그러니까 파워 아웃풋 레벨이 어떻게 되냐면 Continuous Average Sine Wave예요. 계속적으로 평균적으로 사인 웨이브가 계속 공급이 된다는 거죠. 파워 앰프에. 자, 거기서 또 전제가 또 깔리게 되죠. 그러니까 THD, 토탈 하모니 디스토션이 0.05% 이하의 시그널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그널은 20Hz에서부터 20kHz 이 전 범위의 FR 값을 가지고 있는 시그널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500W입니다. 라고 이제 표시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 스테레오, 그러니까
두 개의 앰프가 있다라는 거죠. 양쪽 채널에, 그러니까 8ohm짜리 양쪽 채널에 드라이브를 걸었을 때 한 채널당 240W가 걸린다라는 의미예요. 여기서는 뭐냐면 4ohm이 걸리게 되면, 그러니까 스피커가 4ohm짜리가 걸리게 되면은 채널당 400W의 크기가 걸린다라는 거죠. 앰프의 스펙을 볼 때는 요것을 꼭 꼼꼼히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어떤 제품 같은 경우는 피크 값으로 이제 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은 기준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시그널이 왔을 때 어떻게 얘가 출력을 낼 수 있는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출력이 얼마큼 되는지 이것을 조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보통 제조사마다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다 각기 다른 표기를 해요. 어떤 건 피크값, 어떤 거는 지금 보시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표기하기도 하고요. FT, 여기서 보시는 FTC라는 건 뭐냐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공정거래위원회 이런 거라는 거죠. 표기하는 방법, 올바르게 이제 이 제품은 이렇게 표기를 해야 합니다라고 이제 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잘 이것을 이제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해를 못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요번에는 스루 레이트라는 거는 뭐냐, 그 아웃풋 파워의 스루 레이트라는 건 뭐냐면 어떤 신호가 갔을 때 신호가 갑자기 변화되는 신호, 작은 신호가 갑자기 커지는 신호, 이런 신호가 들어왔을 때 이 앰프가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를 보는, A라는 신호하고 B 신호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A라는 건 뭐냐면 어떤 지금 실제 이제 시그널 신호라는 거죠. 이런 파형의 시그널이 앰프에 들어갔을 경우에 이 앰프가 동작을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증폭 소자를 통해서 걸려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얼만큼의 딜레이가 생긴다라는 거거든요. 요 간격이 얼만큼 줄어드냐, 이거에 따라서 앰플리파워의 성능을 표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파워가 크면 클수록 이 간격이 더 벌어지겠죠. 딜레이가 더 많이 생기겠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A 제품과 B 제품을 비교하는 어떤 방법으로 또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번에는 이제 브릿지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보통 우리가 앰프, 지금 보시는 이 앰프 같은 경우에는 스테레오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스테레오라는 건 뭐냐면 레프트, 라이트, 1번 채널, 2번 채널. 그러니까 앰프도 동일한 앰프가 두 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레프트 쪽에 스피커 연결하고 라이트 쪽에 스피커를 연결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브릿지라는 건 뭐냐면 이 앰프를 가지고 하나의 스피커에 물리려고 해요. 400W, 각 채널마다 400W짜리 앰프가 있다고 하면 이것을 모노로 바꾸게 되면 8ohm에 800W의 출력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위험하긴 해요. 여러분들 사용하는데 연결하는 방법은 간단하긴 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레프트, 라이트 두 개의 채널이 되어 있다고 하면 레프트 쪽에 플러스, 라이트 쪽에 플러스 단자를 이용해서 레프트 쪽에 플러스를 스피커의 플러스 단자에, R쪽, 그러니까 라이트 쪽에 플러스 단자를 스피커의 마이너스 쪽에다가 이제 물려서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임피던스가 정말 중요해요. 신호의 크기를 2배로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호의 크기를 2배로 올린다는 건 뭐냐면 파워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P는 2의 제곱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훨씬 큰 시그널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간혹가다 이제 이것을 또 병렬로 연결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병렬로 연결을 하게 되면은 임피던스 자체도 줄어들기 때문에 고장날 확률이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트위터 쪽에 이제 고장날 확률이 있다라는 거죠. 약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때는 이렇게 사용하기는 하는데 정말 가급적으로는 이제 브릿지를 사용 안 하는 게 좋겠지만 불가피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이렇게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참고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펙트 오브 클리핑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시그널이 들어왔어요. 시그널이 들어왔을 때의 정상적인 시그널이 어떤 클리핑 없이 그대로 나간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근데 이제 시그널 자체가 워낙 레벨이 큰 시그널이 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아까도 잠깐 설명을 했지만 지금 보시는 이 원이라는 이 크기가
너무나도 큰 시그널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 2에 걸리는 시그널도 커진다라는 거예요. 이 크기는 바로 2의 제곱으로 이제 표시를 하기 때문에 파워 자체가 엄청 큰 시그널이 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생기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면 클리핑이 된다라는 거죠. 너무 큰 신호가 들어가게 되면은 앰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앰프 회로에 클리핑 회로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자른다는 거죠. 시그널 자체를 자르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자르게 되면 이건 좀 과하게 잘리게 된 거죠. 자, 이 과하게 잘리게 되면 요 파형의 모양이 약간 스텝 파형처럼 생겼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기게 되면은 우리가 주파수 쪽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하모니성 문들이 많이 생기게 돼요. 그 뜻은 뭐냐면 앰프 자체에 무리를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증폭 소자에 무리를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모니성 문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앰프가 이제 무리하게 동작함으로 인해서 앰프 자체가 엄청 뜨거워진다라는 거죠. 그 뜨거워지게 되면은 수명도 단축될 수밖에 없는 거고 다른 여러 소자들의 고장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그널 입력을 하는 것을 정말 조심해야 한다. 앰프의 시그널 입력하는 것을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더 얘기를 해야 되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번 강의를 통해서 파워 앰프에 대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만남을 또한 기대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